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다시 이제 지수함수의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일단 우리가 함수에 대한 이야기는 알 수 있는데요. 함수에 대한 게 뭐냐면 x와 y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공통수학 2에서는 대응관계 이런 얘기 하는데, 이 함수의 관계를 표현하는 게 첫 번째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함수 y와 x에 대한 관계식이 이렇던데 라고 해서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그래프를 줄 수도 있습니다. 야, x와 y에 대한 관계가 이렇던데 뭐 이런 식으로 줘요. 그래프를 주는 거죠. 그치? 맞습니까? 세 번째로 뭐 표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고등수학에서는 일반적이진 않죠. 그 다음 네 번째로 에로 펑션이라고 그래갖고 나중에 화살표 함수 있습니다. 대응관계를 직접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이렇게 x와 y에 대한 관계를요, 이렇게 뭐 1일 때는 3, 그 다음 2일 때는 뭐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들이 있어요. 그치? 이건 공통수학 2에서 할 얘기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수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들은 이 두 가지가 되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함수를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첫 번째로 너가 뭘 공부하시냐면 식을 먼저 공부합니다. 보통 단계가 이래요. 식을 먼저 공부해요. 그다음 식을 먼저 공부한 뒤에 그 다음 뭐 합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하죠. 너 이 식 보고 그래프 빠르게 그려낼 수 있어? 라고 그래프 그려내고요. 그 다음 그래프를 막 그리다 보면 이제 이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겠죠. 이 함수만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특징 이런 것들요.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생각하면 선대칭 함수고요. 꼭지점이 항상 존재하죠. 그치? 그래서 너 뭐 배웠습니까?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2차 함수는 선대칭이고 위로 볼록하거나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야. 그치? 그 다음 꼭지점 좌표는 어떻게 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배웠던 거잖아요. 그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가 함수를 학습할 때는 이 학습 순서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거기에 맞춰서 쭉 갈 건데, 그래서 첫 번째로 너가 딱 생각해야 되는 건 그럼 식은 어떻게 생겼지? 라고 생각했을 때 이 지수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수함수라는 건요, y는 a의 x승 이렇게 생긴 게 우리 지수함수라고 불러요. 얘를요. 얘는 밑이 a인 지수함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너 이때 이 x 있잖아요. 얘를 실수 전체로 너가 확장하는 작업을 첫 단원에서 했었죠. 지수 단원에서요. 그치? 얘를 실수로 확장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밑이라는 게 양수여야 한다는 이런 조건이 달라붙었었잖아요. 그치? 근데 함수에서는 하나 더 달라붙습니다. 뭐가 달라붙냐면 1이면 안 돼요. 쌤 이거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시면, 만약에 a가 1이어버리면 1의 x승이어서 얘는 그냥 1이죠. 그 얘는 지수함수가 아니고요. 그냥 x축에 평행한 이런 상수함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수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지수함수다 이랬을 때는 밑이 1인 건 제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수함수는 이렇게 생겼구나가 전부예요. 전혀 어려운 거 없죠. 그치? 맞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이 지수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얘 그래프는 어떤데? 이걸 학습을 하셔야겠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 이런 거 학습할 때 항상 교과서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y는 2x승 이런 거 준 다음에 너한테 여기가 x고 여기가 y고, 자, 1일 때, 뭐 3일 때, 뭐 얼마일 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좌표 평면에 그려봐, 그 다음 걔를 이어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치? 기억나요, 이거? 맞죠? 얘 똑같습니다. y는 2의 x승이 어떻게 생긴지 너가 처음에는 모르니까 몇 가지 점을 좀 찍어 볼게요. 자, 그래서 얘가요, 좌표 평면 상에서 얘가 x축, 얘가 y축인데 점 몇 개 찍어 봅시다. 자, 일단 x가 0일 때요. 얘는 x가 0일 때 뭐 지납니까? 0,1 지나죠. 그치? 맞습니까? 그 다음 x가 1일 때는 1,2여가지고 한 이쯤, x가 2일 때는 2,4여가지고 한 이쯤, 3일 때는 3,8이어서 뭐 되게 이쯤 이렇게 갔겠죠. 그치? 맞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2분의 1이어서 한 이쯤, 마이너스 2일 때는 4분의 1이어서 이쯤, 마이너스 3일 때는 8분의 1이어서 한 뭐 이쯤 이렇게 왔겠죠. 그치? 그러니까 얼핏 드는 생각은 얘가 x가 음수면은 역수가 취해져가지고 되게 작은 숫자가 되긴 하네요. 근데 0에 가까운 수이긴 한데 0은 아니죠. 죽었다 깨어나도 0은 안 됩니다. 그치? 자, 그래서 얘를 한번 그려보면 대충 이렇게 될 것 같아요. x가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x축이 완전히 가까워지긴 하는데 얘가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함수겠네요. 그치? 이게 y는 2의 x승이 생긴, 그러니까 y는 2의 x승이라는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얘 특징 몇 가지 좀 잡아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이걸 보다 보면 정의역 또는 치역 이런 얘기를 쓰거든요. 정의역 또는 치역. 이거 공통수학 이 함수 단원에서 배우는 건데,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짧게 정의만 하고 갈게요. 여기가 이제 좀 포인트는 아니니까. 정의역이라는 게 뭐냐면 이 역이요, 영어로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함수가 정의되어지는 영역이란 이야기입니다. 함수가 정의되어지는 영역이요. 오케이? 그래서 봐봐. 함수가 정의되어지는 영역이면 뭘 의미하냐면 너가 보게 되는 x값의 범위를 의미해요. x값의 범위. 오케이? 그 다음에 치역은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함수값의 범위입니다. 함수값의 범위. 이렇게 이해하시면 끝나요. 그냥.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요. x에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 나중에 배우겠지만 너가 유리함수를 배우게 되거든요. 이런 애들. 이런 애를 보면요. x의 범위 제한이 있어요. 뭐가 안 돼요? x 2면 안 되지. 분모 0이면 안 돼서. 이런 거에는 범위 제한이 있는데 얘는 범위 제한 없거든요. 그래서 x가 그냥 뭐냐면 정의역의 실수 전체입니다. 그럼 치역은 어떻냐면요. 함수값을 보니까 0에 완전히 달라붙긴 하는데 완전히 0이 되지는 않죠. 그치? 즉 0보다는 항상 어떻습니까? 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치역은 어떨 거냐면 0보다 클 겁니다. 이렇게. 이게 첫 번째. 오케이? 됐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그 아래 보시면 거기 1페이지에 2번 있죠. 봐봐 얘. 얘 어떠냐면요. x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y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위로 올라가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하는 트렌드를 갖고 있잖아요. 그치? 그럼 얘는 증가하고 있네요. 즉 얘는 증가함수입니다. 오케이? 자, 근데 이 증가함수라는 걸 표현하는 방법을 몇 가지 좀 알려줄게요. 봐봐. 증가함수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얘랑 얘가요. x의 대소관계를 보면 x는 얘는 0이고 얘는 1이잖아요. 그치? x가 더 크니까 뭐가 더 큰 거야? 함수값이 더 큰 거죠. 왜? 우상향하고 있으니까요. x의 값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y 값은 증가해야 되거든요. 그치? 그럼 이걸 내가 표현을 하면 x의 값이 이렇게 대소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으면 얘의 함수값은 당연히 대소관계가 어떨 거야? x의 값의 대소관계와 똑같을 겁니다. 이렇게. 이게 증가함수의 표현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얘 지금 보시면요. 이 x축에 만날 듯 안 만날 듯 안 만나죠. 점차 근접하긴 하는데 만나진 않아요. 그치? 그래서 이 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점차 근접하는 선인데 만나지는 않는 선이다. 그래가지고 점근선 이렇게 부릅니다. 오케이? 점근선 이렇게 부르고요. 이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가장 기본꼴인 x축은 우리가 함수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y는 0 이렇게 표현하죠. 그치? 뭐 x축을 점근선으로 가진다 또는 y는 0을 점근선으로 가진다 똑같은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총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만 더요. 이런 지수함수 꼴은요. 항상 밑에 관계없이 x가 0이면 무조건 얼마입니까? 2의 0승이나 3의 0승이나 4의 0승이나 싹 다 뭐야? 1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무조건 뭐냐면 밑에 관계없이 0,1을 지나죠. 요 네 가지 특징만 정리해 두시면 일단 지수함수의 가장 기본꼴이구나 얘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밑줄만 좀 치고 가겠습니다. 1페이지에 지수함수의 뜻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거기 맨 첫 번째 밑줄 좀 칠게요. a가 0보다 크고 1이 아닐 때 실수 x에 대해서 a의 x승의 값을 대응시키면 단 하나로 정해집니다. 각각의 x에 대해서 a의 x승의 값이 하나로 정해져서 이럴 때 우리는 얘는 함수의 관계에 있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y는 a의 x승을 우리가 지수함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밑줄 y는 a의 x승을 a를 미치로 하는 지수함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때 1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했습니다. 밑이 1이어버리면 걔는 더 이상 지수함수가 아니고 상수함수인 겁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지수함수의 그래프와 지수함수의 성질 되어 있잖아요. 그치? y는 2의 x승의 그래프에 대해서 쭉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오른쪽처럼 생겼고요. 그 아래 보시면 1번, 2번, 3번 있죠. 이렇게 빼놓으세요. 이렇게 화살표 빼놓고요. 1번 보시면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즉 x가 될 수 있는 건 실수 전체고요. 치역, 함수값이 될 수 있는 건 양의 실수, 즉 0보다 커야 됩니다. 오케이? 2번은 증가함수란 이야기죠.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증가한다. 증가함수란 이야기고요. 3번은 밑에 값에 관계없이 0,1을 무조건 지나고요. 그 다음에 x의 값이 한없이 작아지면 y의 값은 0에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밑줄 점근선의 존재예요. 밑줄 y의 값은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점근선이요. 자, 그 다음에 y는 2의 x승을 그려봤는데 그럼 이것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y는 2분의 1의 x승을 한번 그려볼게요. 오케이? 됐죠? 자, 그럼 얘도요. x축, y축 이렇게 있을 때 한번 볼게요.
당연히 얘도 지수함수니까 0,1 지나겠죠. 그래서 요거 지날 겁니다. 0,1. 그치? 맞죠? 그 다음 1이면 얼마입니까? 1,2분의 1이죠. 그치? 2면은 4분의 1이고요. 3이면 8분의 1이고 이렇게 되고요. 오히려 마이너스 1이면 2고요. 그치? 마이너스 2면은 뭐 한 4쯤 되고요.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가고 있는 이런 지수함수였던 거네요. 그치? 예. 봐봐. 시은아 이거. 그죠? 이렇게 가고 있는 지수함수였죠. 그럼 얘도요. 자, 첫 번째. 얘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인 거 변함없고요. 두 번째, 치역이 0보다 큰 거 변함없습니다. 그쵸?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감소함수죠. 트렌드가 어떻습니까? 우하향하잖아요.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얘는 감소함수입니다. 그치? 그 다음 얘 점근선 존재하잖아요. 점근선 y는 0 그대로네요. 네 번째 0,1을 지납니다. 아,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밑이요.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고요. 밑이 1보다 작고 0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0과 1 사이에 있으면 감소함수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쵸? 맞죠? 근데요, 봐봐. 쌤, 너 이거 굳이 그릴 필요 없었잖아요 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왜 그러냐면 봐봐. 얘가요, 너가 지수의 성질을 이용하시면 2의 마이너스 x승이잖아요. 그치? 그럼 잘 봐. 너 얘랑 뭐만 달라? x의 부호만 다르죠. 그러면 우리 도형의 이동 관점에서 얘는 무슨 축 대칭 이동한 거야? y축 대칭 이동한 거죠. x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y축 대칭 이동한 거잖아. 즉 얘를 y축 대칭 이동한 이런 놈이 뭐였던 거. 아유, 그림이 그냥 보세요. 얘가 y는 2의 마이너스 x승의 그래프였던 거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은 겁니다. y축 대칭 이동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기를 가장 기본꼴인 지수함수에 대해서 정리했는데, 밑이 1보다 크면요, 어쨌든 얘는 이런 형태의 지수함수를 가지고요, 얘는 정의역과 치역을 이렇고 증가함수이고 점근선 존재하고 정점 지나는 거. 그치? 밑이 1보다 작으면 얘는 감소함수입니다. 나머지는 똑같고요. 아시겠죠? 이게 지수함수의 전부예요. 정말 별거 없죠. 그치? 근데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겠죠. 뒤에 가시면. 네. 어쨌든 밑에 보시면요, 그 1페이지에 또 밑줄 하나 좀 칠게요. y는 2의 x승의 그래프를 이용해서요, 지수함수 y는 2분의 1의 x승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라고 되어 있죠. 그치? 맞습니까? 근데 그 아래 밑줄, 그래프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것이다 보입니까? 세 번째 줄에. 네.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y는 2의 x승과 y는 2분의 1의 x승의 그래프는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그 오른쪽 그림 보이죠? 맞습니까? 됐죠? 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요약을 좀 해보시면 이렇게 되네요. 아,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네요. 맞죠? 그치?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는 증가함수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쌤, 밑이 1보다 작으면 걔는 감소함수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치?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밑에 2페이지에 박스 별표 왕창. 네. 다 하셔야 됩니다. 그냥 다. 네. 자, 그 다음에 지울게요. 이거 지워도 되죠? 이번에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요, 이게 궁금하거든요. 지수함수의 밑의 변화에 따른 그래프의 모양 변화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첫 번째로요, y는 2x승, 뭐 증가함수겠죠. 그다음 두 번째로요, y는 3의 x승, 얘도 증가함수일 겁니다. 세 번째로 y는 4의 x승, 얘도 증가함수인데 이 셋이 뭔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치? 밑이 대소관계가 저렇게 생겨 먹었으니까요. 그죠? 그럼 밑의 변화에 따라서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데가 궁금한 겁니다. 그러면 그걸 한번 설명할 테니 설명하고 너가 그걸 이해를 하시고 머릿속에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럼 보시면 얘가 어떻게 됐을 거냐면 x축, y축 이렇게 있는데요. 셋 다 공통이 하나 있네요. 어쨌든 지수함수 꼴이니까 밑에 값에 관계없이 x가 0일 때 무조건 뭐 지나? 0,1 지나죠. 그치? 그러면 이 셋 다 지나는 점을 하나 먼저 찍을게요. 0,1. 자, 그 다음에 얘가 지나는 x가 1일 때 얘는 얼마냐면 1,2를 지나니까 여기다가 찍고요. 그 다음 얘는 1,3을 지나니까 한 이쯤에다가 찍고요. 얘는 1,4를 지나니까 한 이쯤에다 찍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왼쪽에다 좀 하나 찍을게요. 얘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얼마 지나냐면 2분의 1 지나니까 여기다 하나 찍고요. 그 다음 얘가 마이너스 1일 때는 3분의 1을 지나니까 얘보단 좀 아래에 있겠죠. 이렇게, 그치? 아, 근데 가능할까? 잠깐만요. 네. 얘가 조금만 위로 올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 일단 4분의 1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아래에 있겠죠. 이렇게, 그치? 맞아요. 네, 조금 이해해주세요. 봐봐요. 그럼 봐봐. 얘는요, 요 핑크색으로 연결된 거. 자, 얘랑 얘를 지나는 우상향하는 지수함수죠.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한번 이어볼게요. 이렇게 생겼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요 주황색을 지나는 이 세 점을 지나는 지수함수죠. 그 얘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렇게 생겼죠. 그치? 여기 왼쪽으로 좀 이해해줘. 네, 어쩔 수 없어, 이건. 그 다음에 얘 4의 x승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 보라색을 지났잖아. 이렇게, 그치? 이 세 점을 지나는 이런 지수함수인데 얘가 이렇게 생겼죠. 오, 잘 그렸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그럼 잘 봐요. 얘가 지금 어떻냐면요. 요 교점을 기준으로요.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가 위에 있을수록 큰 거잖아요. 함수 값이. 이 교점을 기준으로 대소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반전이 되죠. 교점 기준 오른쪽 봤을 때 보라색이 제일 컸는데 교점 기준 왼쪽 보니까 보라색이 제일 아래로 내려와 버리잖아요. 그쵸? 아, 그러면 내가 이걸 이해하기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봐봐요. 요 놈이 y는 4의 x승이고요. 얘는 y는 3의 x승이었고 얘는 y는 2의 x승이니까 내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교과서상에서 뭐 y축에 가까워진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봐봐. 교점 기준 오른쪽에서 위에 있을수록 밑이 큰 겁니다. 지수함수는요. 교점 기준 오른쪽 위에 있을수록 교점 기준 오른쪽 봤을 때 위에 있을수록 밑이 큰 놈이라고요. 봐봐요. 교점 기준 오른쪽 봤는데 위에 있을수록 밑이 어때요? 제일 크죠, 얘가. 맞습니까? 거꾸로 교점 기준 왼쪽은요. 교점 기준 왼쪽은 위에 있을수록 얘는 대소관계가 반전이 돼서 밑이 작은 겁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아래 있잖아요. 그 2페이지 그 아래 y축에 가깝다, y축에 가깝다. 그거는 교과서적 표현이라 어쩔 수 없이 넣어놨고요. 요거 기억해놓고 적어도. 그럼 이제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쌤, 이건 증가함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감소함수일 때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y는 2분의 1의 x승과 두 번째 y는 3분의 1의 x승, 세 번째 y는 4분의 1의 x승. 어쨌든 얘네도 다 지수함수니까 얘네들이랑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얘도 똑같은 논리를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셋 다 똑같이 0,1 정점 지나는 건 똑같고요. 그 다음 얘가 1일 때는 2분의 1이니까 여기다 얘가 아까 무슨 색이었죠? 핑크색. 얘가 2분의 1이었죠. 그럼 여기 2분의 1. 그 다음 얘는 3분의 1. 얘는 4분의 1. 여기다 좀 찍을게요. 이렇게.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자, 거꾸로 얘는 마이너스 1일 때는 2니까 마이너스 1이면 한 2쯤. 네. 그 다음 얘는 3이니까 한 2쯤. 4니까 얘는 한 아이고. 색깔이 헷갈리네. 이렇게 생겼죠. 그렇지?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자, 봐봐. 얘는 지금 저거 뭐야? 여기 핑크색이니까 얘를 지나면서 감소하는 지수함수 꼴이 되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요거 지나면서 감소하는 지수함수 꼴이 되니까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이 보라색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아유, 그림 좀 이해해주세요. 이렇게 되죠. 그치? 봐봐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식 좀 적어볼게요. 얘가 뭐였냐면 y는 2분의 1의 x승이었고요. 얘가 y는 3분의 1의 x승이었고요. 얘는 y는 4분의 1의 x승이죠. 그치? 맞습니까? 그럼 얘도 지금 보시면 교점 기준 오른쪽 보세요. 교점 기준 오른쪽 봤을 때 위에 있을수록 밑이 어떻습니까? 크죠? 교점 기준 왼쪽 봤을 때 위에 있을수록 밑이 어때요? 작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은요. 밑이 그러니까 증가이거나 감소이거나 관계없이 그냥 지수함수에 대해서 다 통용되는 이야기네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의 변화에 따른 지수함수의 움직임의 모양은 이렇게 되는구나 이겁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봐봐.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y축이 가까워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가까워지는데 이쪽은 또 이렇게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여기 교점 기준 왼쪽 봤을 때 얘는 또 어떻습니까? x축이 가까워진다고 할 수도 있죠. 그치? 뭐 이런 식으로 움직임의 변화를 표현한 게 교과서식 표현이니까 아래 문장이고요.
오케이? 근데 너는 그냥 외우실 때, 아, 지수함수가 여러 개 비교될 때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른쪽은 y축에 가까워지고 이렇게 기울어지는구나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 기억하시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네. 됐고, 그 다음 페이지에 3페이지에 이제 1번, 2번 두 개 해보겠습니다. 해보세요. 자, 예제 1번은 보시면 지수함수인 거 골라달래요. 지수함수는 이렇게 생겨야 되고요. 이런 꼴이어야 되고요. 하나 명심해야 될 거. 지수 자리에 변수가 있어야 얘는 지수함수인 겁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 이때 밑은 0보다 커야 됐고요. 1이면 안 됐죠. 1이면 상수함수가 돼버려서요. 그치? 자, 그럼 기억 맞죠? 니은 보고 지수함수라고 하시면 매우 곤란합니다. 이거 뭡니까? 3차함수예요. 3차함수. 네. 디귿 보면 밑이 0보다 작으니까 안 되죠. 지수함수 아닙니다. 이거. 네. 리을 보시면 얘는 2분의 1의 x승이니까 맞죠. 그치? 그 다음에 미음 보시면 3.5 맞죠? 맞아요. 그래서 얘는 기억, 리을, 미음이겠네요. 그치? 어렵지 않고요. 2번 볼게요. 예제 2번. 예제 2번 보면요. x의 대소관계가 이런데 그에 대응되는 함수의 대소관계가 이렇답니다. 그 이 말뜻은 뭐냐면 x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함수값도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커진다는 이야기죠. 정확하게 뭘 물어보고 있냐면 증가함수가 뭐게 이거지 지금. 맞죠? 그러면 1, 2, 3, 4, 5 중에서 증가함수는 다 지수함수 꼴이니까 밑이 1보다 큰 놈이 증가함수였을 거 아니야. 그치? 맞습니까? 근데 밑이 1보다 큰 놈이 3번이죠. 3번. 쌤 이거 3분의 1인데 이러면 안 돼요. 자 여기 x입니다. x. 그러면 3분의 1에 마이너스 x승 요거를요. 지수함수 꼴로 바꾸면 이거잖아요. 이렇게. 얘가 3의 마이너스 1승이어서 3의 x승이잖아요. 그치? 그럼 밑이 1보다 크네요. 얘 증가함수죠. 그치? 그 다음에 뭡니까? 3번인 거죠.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페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가 저렇게만 나오면 얼마나 해피하고 즐거울까요? 그치?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지수함수를 여러 짓을 하는데 그 짓이 뭐 다양하게 나올 텐데 일단 자, 보겠습니다. y는 ax승이라고 할까요? 이런 지수함수가 있답니다. 오케이? 첫 번째로요. 뭔 짓 할 거냐면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 좀 시킵시다.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y는 a의 x승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이니까 y는 x-m승 더하기 n이었겠네? 이렇게 생긴 거 알 수 있죠. 그치? 맞죠? 두 번째요. 얘를요, y축 대칭 이동 좀 시킵시다. y축. 그럼 얘는 어떻게 했을 거냐면, 그럼 x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겠죠, 쌤. 이거지, 그치? 세 번째요. 얘를 x축 대칭 이동 시키겠습니다. 그럼 x축 대칭 이동 시키면 얘는 y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쵸? 맞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요. 원점 대칭 이동 시키면요. x의 부호와 그 다음에 y의 부호 둘 다 바뀌어야 돼서 얘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너한테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너한테 주어지는 지수함수 꼴들은 가장 기본 꼴이 아니라 다 이런 형태의 꼴들이 이제 주어질 겁니다. 그럼 넌 얘네들을 봤을 때 빠르게 그래프를 그려낼 줄 아셔야 되거든요. 빠르게. 이런 애들을 보고 나서 그래프를 빠르게 그려낼 줄 아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 좀 하려고요. 오케이? 그럼 봐봐. 자, 이런 애들에 대해서요. 그래프를 그려낼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점근선이고요. 두 번째가 개형이고요. 세 번째가 정점입니다. 정점은 너 입맛에 맞는 거 아무거나 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지수가 0이 되는 지점을 많이 살펴보는 게 편해요. 왜? 모든 지수꼴은 지수가 0이었을 때 그 값이 1이거든요. 그치? 그거 이용해서 쌤 이게 뭔 소릴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보겠습니다. 봐봐요. y는 2x-5승 플러스 3이래요. 이런 애들을 너한테 그려달래요. 그럼 y는 2x승 이렇게 생긴 건 알겠는데 얘를 어떻게 그리지가 조금 난감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려낼 때 일단 첫 번째로 점근선을 먼저 잡을 건데 점근선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잘 봐. 우리가 원래 y는 2x승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치? 그럼 잘 봐. 얘 점근선은 뭐야? 이거지. 맞지? 그럼 잘 봐. 내가 얘를요 오른쪽 왼쪽으로 아무리 이동해봐야 점근선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지. 근데 내가 만약에 얘를 위아래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요. 얘를 위로 이동시키면 점근선도 같이 달려오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위아래로의 변화에는 점근선이 영향을 받네요. 그러면 이 함수의 그래프가 위아래로 변한다는 이야기가 뭐야? y축에 대한 평행이동이지. 그치?
그러면 얘 점근선은 x축의 평행이동에는 전혀 영향을 안 받고 y축의 평행이동인 얘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지. 즉 얘 점근선은 뭐가 되겠어? y는 0이었는데 위로 3만큼 올라온 거잖아. 얘 가장 기본꼴이 y는 0이었는데 얘가 위로 3만큼 올라온 거니까 점근선도 3만큼 올라왔겠지. 얘는 점근선이 뭐야? y는 3이었던 거지, 그치? 맞아요. 그럼 얘는 점근선이 y는 3이네. 일단 첫 번째 이거고요. 그치? 그 다음에 얘 개형은 어떻게 됐을 거냐면 얘가 지금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생긴 거 알잖아요. 이렇게 우상향하는 거. 그치? 그 다음에 얘 정점이 뭐예요? 지수가 0이 되는 지점. x가 5일 때 얘는 얼마지나? 5,4지. 지수가 얘가 0이 되어버리면 2에 0승 더하기 3이니까 4잖아요. 그래서 얘가 5,4를 지나네. 이렇게까지 네가 파악이 됐어. 그치? 맞아요. 그럼 잘 봐. 내가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요. 지금 점근선이 y는 3이니까 y는 3 이렇게 하나 그려요. 그 다음에 얘가 정점이 5,4니까 뭐 대략 여기 어딘가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서 얘가 저렇게 생겨야 되니까 얘가 이 점근선에 가까워지면서 우상향은 이렇게 생겼겠죠. 맞아요? 이게 얘의 지수함수 그래프입니다. 아시겠죠? 하나 또 연습해 볼게요. 봐봐. 또 너가 몇 가지만 좀 해볼게요. y는 2의 x-3승 플러스 1 한번 그려보시고, 두 번째 y는 2의 x승 플러스 2분의 1의 x승 플러스 x-3승 플러스 5. 자, 이거 두 개 한번 그려볼게요. 그려보세요. 그럼 빈칸 아무 때나 그래요. 아까 그 데일리 테스트 그 옆에다가 뭐 빈 공간에다 한번 그려보시든지. 한번 그려볼게요. 얘 점근선 먼저 잡을게요. 점근선이 y는 1이고요. 두 번째 얘 개형 밑이 1보다 크니까 이렇게 생겼죠. 증가함수요. 세 번째 얘 정점이 x가 3일 때 2 지나네요. 그치? 자, 그러면은 좌표평면 이렇게 있었을 때 y는 1이라는 이런 점근선 하나 있고요. 3,2를 지나면서 이쯤 지나겠네요. 얘가 이렇게 생겨 있겠죠. 그럼. 그치? 자, 얘도 마찬가지로요. 점근선 y는 5 하나 그리고요. 두 번째 얘가 개형이죠. 개형은 얘가 감소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죠. 맞죠? 밑이 1보다 작은 감소함수니까 얘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세 번째 얘가 0이 되는 지점이 x가 3일 때고 그럼 3,6을 지나네요. 그쵸? 자,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x축 y축 있었을 때 y는 5 하나 그렸고요. 그 다음에 3,6이면 뭐 한 이쯤 여기 어딘가 지나면서 얘가 이렇게 오고 있겠죠. 개형 따라서요. 그치? 이렇게 그리는 게 지수함수의 거의 전부입니다. 근데 하나만 더요. 이제 개형이요.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 있는데 한번 지울게. 지워도 되지? 봐봐. 맨 4페이지 맨 아래에다가요. 그 맨 아래 빈 공간이 없네. 5페이지에 그 맨 아래 빈 공간에다가 이거 하나만 좀 그릴게요. 선대칭에 따른 지수함수 그래프의 개형이요. 양수일 때만 일단 볼게요. 양수일 때. 첫 번째요. A가 양수일 때래. 증가함수일 때요. A가 1보다 클 때 좀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봐봐요. 제일 기본 꼴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Y는 A의 X승이죠. 그치? 맞습니까? 그럼 얘를요. Y축의 대칭이동 한번 할게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하면 얘는 한번 이렇게 생겼고요. 얘가 Y는 A의 마이너스 X승이죠. 그치? 그 다음에요. 얘를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이 흰색 그래프를 이렇게 내리겠다는 이야기죠. X축에 대해서. 얘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치?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Y는 마이너스 A의 X승 이렇게 생겼던 거고요. 그치? 원점 대칭이동 한번 할게요. 원점 대칭은요. X의 부호 바뀌고 Y의 부호 바뀌니까 순차적으로 생각해보면 Y축 대칭이동 한번 하고 그 다음 X축 대칭이동 한번 더 해주면 되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얘를 이렇게 접은 거니까 얘는 이렇게 생겼겠네요. 이게 Y는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승의 그래프였던 거죠. 이렇게. 맞습니까? 나중에 이제 도형의 이동하면 얘기하겠지만 잘 봐요. 원점 대칭 이동한 거 한번 보세요. 원점 대칭 이동이 좀 특이해. 얘를요. 봐봐. 얘를요.
이렇게 돌린 게 180도만큼 돌린 거거든요. 이렇게 회전 이렇게 180도만큼 돌린 게 얘죠. 그치? 그래서 나중에 원점 대칭은요 180도 회전 이동이다 이런 얘기 합니다. 원점 대칭 이동은 얘를요 원점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돌린 거잖아. 그치? 180도만큼 회전 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나중에 어쨌든 모양이 이렇고요. 두 번째로요 0과 1 사이에 있을 때 감소함수일 때 한번 볼게요. 얘가 이게 y는 ax승. 근데 사실 감소함수일 때는 내가 따로 볼 필요가 없는 게 감소함수일 때 이게 어쨌든 분수꼴일 거잖아요. 그치? 맞아요? 분수꼴일 테니까 내가 얘를 a의 마이너스 1승으로 바꿔버려갖고 이걸로 봐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건 따로 안 그리겠습니다. 그냥 네, 이렇게 볼게요. 그럼 봐봐요. 이제 얘가 너한테 이제 물어보는 게 이런 걸 내가 물어볼게요. 자 봐봐.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했는데 y는 2의 마이너스 x승 플러스 1을 한번 그려주고요. 두 번째로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3승 플러스 5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달래요. 그 다음 세 번째로 y는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요거 이렇게 요 세 개 좀 그려달래요. 한번 그려보세요. 자 봐봐요. 내가 지금 얘를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어쨌든 밑이 1보다 크죠. 그럼 얘들 잘 봐. 요 x와 y의 부호만 봐봐요. 얘 x와 y의 부호가 둘 다 플러스니까 얘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 얘는요 x의 부호가 음수고 얘 y의 부호는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고, 얘는 둘 다 음수니까 이렇게 생겼고, 얘는 y의 부호만 음수고 x의 부호는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네 이거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요 외우면 편한데 외울 리가 없죠 절대로.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봐봐요. 얘가 일단 첫 번째가 점근선이 y는 1이고요. 두 번째가 개형인데 이 정도는 쉽잖아요. 이거 뭐 한 거예요? 2의 x승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죠. 원래 이렇게 생겼던 놈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감소함수네요. 그치? 아니면 쌤 이거 2분의 1의 x승이니까 감소함수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해도 좋아요. 이거는 이렇게 되지. 세 번째 얘 정점이 뭐냐면 0,2잖아요. 요 정도까지 왔어요? 그럼 봐봐. 얘는요 x축 y축 이렇게 있었을 때 y는 1이라는 이런 점근선 하나 있고요. 0,1을 지나면서 감소함수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겠죠. 그치? 요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죠. 맞지?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 얘가 조금 어려운데요. 자 1번 일단 점근선은 얘가 y는 5니까 그대로 가고요. 두 번째 얘 개형이 조금 어려운데 봐봐. 이거 2분의 1 있잖아. 아까 내가 감소함수인 거 따로 안 봤죠? 왜 그러냐면 이거 어떻게 해버렸냐면 이렇게 바꿔버리라고요. 그냥 이렇게 바꾸면 밑이 1보다 큰 걸로 바꿨죠. 맞지? 그럼 봐봐. x의 부호 바뀌었고 y의 부호 바뀌었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럼 얘는 원점 대칭 이동된 형태이니까 어떤 형태겠어요? 개형이 이런 형태겠죠 지금. 얘는 개형이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렇게 생겼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얘는 정점이 얼마냐면 x가 3일 때 4를 지나네요. 맞습니까? 자 그럼 얘가 x축 y축 이렇게 있었을 때 자 y는 5라는 점근선 이렇게 하나 있고요. 3,4라는 이런 점 하나 지나는데 얘가 개형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거 하나만 체크 좀 할게요. y절편이요. 이런 거 y절편 좀 중요하거든요. 이거 위인지 아래인지만 확인할게요. x가 0일 때 얼마야? 마이너스 8 더하기 5니까 음수잖아요. 그치? 이렇게 생겼겠죠. 그치? 얘는 정확하게 한번 그려보면 대충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 점근선 y는 4고요. 두 번째로 얘 둘 다 부호 바뀌었으니까 얘 개형 이렇게 생긴 거 확인되죠. 그치? 세 번째 얘 정점 뭐냐면 x가 3일 때 3이네요. 그래서 얘는 x축 y축 이렇게 있었을 때 y는 4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 3,3 지나니까 이거고요. 그 다음 얘도 y절편 하나 주의. 0일 때 마이너스 4니까 여기 이렇게 생겼겠죠. 그림 미안합니다. 대충 보세요. 이렇게 되죠.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어떤 지수함수의 형태이든지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그래프를 빠르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게 뭐냐면요. 지수함수의 식은 어떻게 생겼지?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그 지수함수의 식에 따른 그래프 모양은 어떻지가 두 번째입니다.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식과 그래프를 왔다 갔다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요게 일단 여기 학습 단원 목표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네. 뒤로 와가지고요. 4페이지에 됐고
됐습니다. 5페이지로 오세요. 그 첫 번째 어드바이스가 별표 만입니다. 일반적인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순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치? 별표 3개인데 옆에다 적어요. 1번 점근선, 2번 개형, 3번 정점이요. 합동이기 위한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합동이기 위한 조건이요. 사실 합동이라고 말은 하긴 하겠지만 조금 다른 표현으로 뭐 포개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써요. 근데 우리 중학교 때 이런 얘기 많이 봤었거든요. 다음 2차 함수와 뭐 이런 애가 있어요. 다음 2차 함수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 시켜서 정확하게 포개어지는 2차 함수는 뭐게? 이렇게 물어봐요. 다시. 다음 2차 함수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 시켜서 정확하게 포개어지는 2차 함수는 뭐게?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뭐 이렇게 주는데 첫 번째가 뭘 줬냐면 너한테 이거 줬고요. 두 번째가 이거 줬고요. 세 번째가 이거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중에서 얘를 평행이동시키거나 대칭이동시켜서 정확하게 포개어질 수 있는 함수는 뭐게? 라고 물어보면 기억 짓기고 니은 짓기고 디귿만 되죠. 왜 그랬어요? 이거? 자, 봐봐요.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하거나 위로 볼록한 건 다 알고 있죠. 그치? 근데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했을 때 이렇게 볼록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넙대대하게 볼록할 수도 있잖아요. 그치? 이렇게 벌어지는 정도는 뭐가 결정해 줍니까? 최고차항의 개수의 절대값이 결정해 주죠. 최고차항의 개수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폭이 좁아졌잖아요. 기억나요? 그치? 그럼 봐봐. 내가 얘는 지금 개수가 절대값이 2니까 뭐 한 이쯤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그럼 얘는 개수가 1이니까 얘는 아이고 미안해요. 2니까 조금 더 좁자. 이렇게. 얘는 개수가 1이니까 뭐 이렇게 생겼겠죠. 그치? 그럼 봐봐요. 내가 얘를 아무리 평행이동 시켜봐야 얘를 정확하게 겹치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애초부터 얘는 이 벌어진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치? 안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폭이 이렇게 됐을 테니까 얘는 불가능하죠. 그치? 근데 얘는요. 폭이 어때요? 얘랑 똑같잖아요. 그치? 그럼 뭐야? 위치만 변화시켜주면 정확하게 뭐 할 수 있어요? 포개어질 수 있죠. 그 다음에 하나 더요. 리을에서 만약에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얘는 돼? 이렇게 물어봐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5x 이렇게 물어봅니다. 얘랑 얘는 어떻습니까? 얘는 쌤 아래로 볼록하고 얘는 위로 볼록한데요? 라고 했을 때 위로 볼록한 건 상관없어요. 왜? 뭐 할 거니까 대칭이동하면 되잖아요. 얘를 이렇게 대칭이동해요. 접어요. 그러고 나서 이동만 시켜주면 되죠. 평행이동. 그럼 정확하게 겹칠 수 있죠. 즉 2차 함수가 평행이동 시켜서 2차 함수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 시켜서 합동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만 같으면 돼요? 최고차항 개수의 절대값만 같으면 되죠. 최고차항 개수의 절대값만 같으면 되지. 자, 그럼 이번엔 얘를 볼게요. y는 2의 x승과 그 다음에 그 아래 예시가 있죠. y는 4의 x 마이너스 3승 더하기 5 y는 아이고 참 4x 2에 2x 마이너스 3승 더하기 7 마이너스까지 하고요. 이렇게 합시다. 하나 더 2에 x 마이너스 5승 더하기 7 기억 니은 디귿. 자 볼게요. 내가 이제 너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야, 이런 지수함수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 시켜서 정확하게 겹칠 수 있는, 즉 합동일 수 있는 지수함수가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뭐야?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이 지수함수의 밑이 크기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었었냐면 정점을 기준으로 다 정점 지나긴 하는데 밑이 크면 클수록 이렇게 기울어졌죠. 이렇게 밑이 크면 클수록 이렇게 됐더니 이렇게 됐잖아요. 꺾인 정도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렇게 기울어진 정도가 달라지죠. 그럼 내가 아무리 이 노란색을 평행이동 시켜봐야 얘랑 겹칠 수 있어? 없어? 없지. 애초에 모양이 다르다고요. 그럼 일단은 뭐가 같아야겠어요? 밑이 같아야 되는 쌤 이거지, 그치? 그래서 쌤 밑이 같아야 되니까 기억은 맞겠죠? 맞아요, 기억은. 당연히 맞죠. 그치? 쌤 뭐 니은 틀렸겠죠? 하면 바로 틀려요. 그냥 맞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얘 지금 보세요. 이거 바꿔보면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렇게. 그쵸? 얘는 마이너스 4의 x 마이너스 3승 더하기 7이죠. 이렇게. 그치? 즉 얘는 밑이 뭐였던 함수였던 거야? 4였던 지수함수였던 거죠. 즉 얘와 얘는 밑이 똑같기 때문에 벌어진 정도가 같아서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 시켜주면 같아 안 같아? 같잖아. 그럼 너가 지수함수가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 돼서 겹치기 위한 조건은 뭐만 보아주면 되냐면 첫 번째 밑이 같거나 밑이 같고요. 두 번째 x의 개수의 절대값만 같으면 돼요.
개수의 절대값. 그리고 x의 개수의 절대값. 개수. 네, 이렇게요. 이 두 가지만 같으면 겹칠 수 있는 겁니다. 얘 봐봐요. 밑이 같죠? 절대값 1 같죠? 그치? 얘도요. 자, 봐봐. 밑이 내가 같게 만들어놨죠? 절대값 같죠? 그치? 그럼 얘는 내가 겹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5페이지에. 가끔 이제 문제 나오기 때문에 기억해놨으면 좋겠고요. 그 아래 보시면 밑줄 좀 치겠습니다. 이처럼 두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합동이라면 밑줄이요. 거듭 제곱에서요. 밑과 x의 개수의 절대값이 동시에 같아야 돼, 이거. 하나만 같으면 안 돼. 엔드 조건이에요. 오케이? 잘생기고 착해야 된다고요. 잘생기거나 착한 거 말고요. 오케이? 밑과 x의 개수의 절대값이 모두 같거나 그렇게 변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3번부터 보겠습니다. 3번 보시면요. 이 지수함수의 점근선이 뭐냐요, 그치?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뭐의 이동에만 영향을 받는다고요? y축에 대한 평행이동, 위아래로에 대한 이동에만 영향을 받죠. 그래서 얘는 점근선이 그냥 뭐야? y는 7이었던 거죠, 그치? 맞습니까? 이거 전혀 어려운 거 아니고요. 자, 해볼게요. 3의 마이너스 x승을 x축의 방향으로 1만큼이니까 x 대신 x 마이너스 1,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니까 y 대신에 y 플러스 2 대입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얘는 어떻게 했을 거냐면 y는 3의 마이너스 이거 소가로 치셔야죠. 이거 부호에 영향받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그럼 정리하시면 3의 마이너스 x승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1승 마이너스 2 이렇게 됐겠네요. 그치? 그래서 a는 1이었고 b는 마이너스 2였네요. 그래서 두 개 더해주면 얼마? 마이너스 1이었네 이거고요. 5번이 조금 어려운데 자 문제 볼게요. 자, 얘 그릴 겁니다. 첫 번째 얘 점근선 y는 k죠. 두 번째 얘 개형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그치? 감소함수니까요. 세 번째 정점의 좌표가 1,k 플러스 1입니다. 그치? 여기까지 왔죠? 맞아요? 그럼 봐봐. 자,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사분면을 지나지 말래요. 근데 만약에 점근선이 y는 k가 뭐 위에 있었다고 할게요. 이렇게. 그럼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냥 무조건 뭘 지날 수밖에 없습니까? 1사분면을 지날 수밖에 없죠. 그럼 점근선이 위에 있으면 안 되는구나. 이 정도는 파악되죠. 그래서 얘가 아래로 있어야겠네. 그래서 y는 k 여기다 보낼게요. 자, 그런데 얘가 또 어떻냐면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이러면 안 지나죠. 내가 매우 회피한 상황이잖아요. 그치? 근데 얘가 이렇게 올 수도 있죠. 그치? 얘 값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즉, 내가 원하는 상은 이거잖아요. 그치? 이러려면 얘가 y절편, 즉 y축과 만나는 점이 어때야 돼? 아래에 있어야 되죠. 아래. 또는 0까지는 포함 가능하죠. 이렇게. 그치? 그러면 얘가 어때야 되냐면 k가 음수여야 되고 y절편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이런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 판단하실 때 특정한 4분면을 지난다 안 지난다 이런 거 판단하실 때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점이 뭐였어요? y절편이었잖아요. 기억나요? 이참수할 때 몇 번 봤을 겁니다. 그치? 맞아요? 그 y절편은 어떻냐면 0 대입했을 때 2 플러스 k잖아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네요. 그래서 얘는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서 최대값 k가 얼마였다? 마이너스 2였던 거죠. 그치? 맞습니까?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봐봐요. 얘를 y축에 대해서 평행이동 하겠대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됐을 거고요. 그 다음 x축의 방향으로 3만큼이니까 x 대신에 x 마이너스 3, y 대신에 y 마이너스 2인데 넘어와가지고 얘가 이렇게 됐겠죠. 그치? 근데 얘가 뭐 지난다고 했냐면 뭐 지난답니까? 이렇게 평행이동했을 때 1,4 지난대요. 그럼 4는 a의 2승 더하기 2니까 a 제곱은 2여가지고요. a는 뿔만 루트 2 나오는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루트 2죠. 그치? 네, 너무 쉽고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봐봐. y는 2의 x승의 그래프를요. x축의 방향으로 c만큼 평행 이동하고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래요. 근데 봐봐. c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양수화 가정하고 볼게요. 내가 이렇게 c만큼 평행 이동해 x축의 방향으로. 어쨌든 도형의 평행 이동 자체가 얘는 도형이라고 하긴 뭐하긴 하지만 어쨌든 얘 평행 이동 자체가 자취니까 이런 모든 점들을 다 c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한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점들의 자취를 구한 거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요. 약간 좀 신기한 결과가 있죠. 봐봐. 얘가 x축의 방향으로 양수만큼 평행이동했더니 이 그래프보다 어디로 왔어요? 아래로 오죠. 아래. 그 다음 만약에 내가 얘를요. x축의 방향으로 c만큼 근데 c가 음수였던 거야. 이렇게. 이렇게 와서요. 이렇게 와버리면 c만큼 음수로 그러니까
왼쪽으로 이동한 거죠. 그치? X축의 방향으로 음수만큼 평행 이동하면요.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죠. 그치? 조금 신기한 결과네요. 좀 기억해놓고요. 이거 선지로 많이 나오니까. 어쨌든 여기가 초점은 아니고 얘를 이렇게 평행 이동한 뒤에 얘를 어떻게 하겠대요? X축에서 대칭 이동하겠대요. 그치? 그럼 미안합니다. 이렇게 생긴 거지. 그치? 얘가 지금 뭐였냐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AX 플러스 B승이래요. 오케이? 자, 그럼 봐봐요. 그대로 갈게요. 자, 얘를 X축에 대해서 X축의 방향으로 C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거고요. 그치? 그 다음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랬겠죠. 그치? 근데 요 놈과 요 놈이 지금 같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내가 이런 꼴로 정리 좀 해주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승이잖아요. 그치? 요 놈과 요 놈이 같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힌트가 하나 있어요. 얘가 뭐 지난대요? 5, 마이너스 1 지난대요. 그쵸? 집어넣을게요. 여기다가 얘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에 5 마이너스 C승이고요. 그럼 C가 5일 수밖에 없네요. C가 5네 이거지 지금. 맞아요. 그럼 C가 5였으니까 자, 요 놈과 요 놈이 같아야 된다고요. 그럼 A는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고요. B는 5일 수밖에 없죠. 그치? 그럼 C도 5고요. 그래서 너한테 물어보기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게? 라고 물어봤으니까 얘는 얼마? 9였겠죠. 이렇게. 우리가 지수함수를 보다 보면은 이런 형태들이 보이거든요. Y는 K 곱하기 AX 이런 꼴들이요. 이런 꼴들에 대한 해석을 조금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쌤 그냥 얘는 A의 X승에다가 K 곱한 건데 뭐 해석할 거 있나요? 라고 했을 때요. 요게요. 로그의 밑변환 공식에 따른 해석으로 들어가면 얘가 평행 이동됐구나로 해석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건지 보여줄게요. 봐봐. 우리가 로그의 밑변환 공식 중에서요. 이거 있죠. A 로그 B의 C승은요. C 로그 B의 A승 요거 있잖아요. 그치? 요거의 의미는 뭐냐면요. 너가 밑이 다른 두 지수를요. 다시 미안해요. 밑이 다른 두 거듭 제곱꼴을요. 밑을 너 입맛대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2에 2라고 합시다. 자, 얘는요.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내가 만약에 밑이 3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3 로그 3의 2로 바꿔버리면 되죠. 이렇게. 그쵸? 그 다음 만약에 내가 또 밑이 5인 놈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5 로그 5의 2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도 봐봐. 거듭 제곱꼴들인데 2의 1승이고 얘도 거듭 제곱꼴들인데 내가 밑을 내 입맛에 맞게 바꿨죠. 그치? 얘도 마찬가지야. 봐봐. 얘 봐봐. 얘가요. K인데 K를요. 밑이 A인 지수꼴로 바꿀게요. 얘는 A 곱하기 A의 로그 A의 AK승 A의 X승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얘는 A의 X 플러스 로그 A의 K승이어서 이거 뭐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지. 마이너스 로그 A의 K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놈들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평행 이동했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요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너한테 이제 이런 얘기 합니다. 봐봐. Y는 8 곱하기 2X승. 야,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이거 밑이 2니까 2X 플러스 3승이잖아요. 그치? 얘는 Y는 2X승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시켰던 거지. 그치? 이건 어려운 거 아니고. 다음 두 번째. Y는 3 곱하기 2X승이래요. 그럼 이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밑이 있는 놈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치? 얘는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3승이어서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 이동한 거구나 이거죠. 그치?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요. 또 마찬가지로 자, 이렇대요. 쌤, 마이너스는 어떻게 해요? 그럼 마이너스 일단 냅둬요. 냅둬 놓고요. 이거니까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5승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5만큼 평행 이동하고 뭐까지 해주면 돼요? Y축 대칭까지 해주면 되죠. 그치? 자, 봅시다. 8번 보시면요.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Y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이렇게 됐고요.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2의 X승이니까 거기서 지금 헛소리를 하고 계시네요. 그치? 2의 X승분의 1은요. 2의 마이너스 X승이어서 Y축 대칭이잖아요. 그치? 정확하게 헛소리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 니은 볼게요.
y는 이 x승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겠대요. 봐봐, 이런 2x승의 그래프가 있는데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된답니까? 아까 말했죠? 아래에 놓이게 되네요. 그치? 맞죠? 네, 그래서 니은 맞고요. 디귿 보시면 얘는 x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게 되면 얘를요, 2x승의 그래프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내가 얻어낸다는 이야기는 포개어진다는 이야기고 합동이라는 이야기랑 똑같죠. 그치? 근데 얘는 그냥 되게 간단히 해석해보면 이거잖아요. 그치? 그럼 얘가 밑이랑 x의 개수의 절대값, 밑이랑 x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으니까 맞죠. 그치? 이동했을 때 되겠죠. 디귿 맞는 거네.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예제 19번 볼게요. 얘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그럼 x 대신 x 마이너스 m, y축의 방향으로 n만큼이니까 y 대신에 y 마이너스 n 대입하시면, 쟤는 y는 3의 2x 마이너스 m승 더하기 n 이렇게 바뀌고요. 요거 정리해 주시면 3의 2x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치? 얘랑 같아야 되죠. 그치? 그럼 m은 얼마냐면 1이고, n도 마이너스 1이네요. 이렇게. 그래서 n 플러스 n은 얼마? 0이었던 거죠. 너무 쉽죠, 이건? 됐죠? 자, 그 다음 예제 10번 보겠습니다. 예제 10번 보시면요. y는 3의 x승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하면 얘가 된대요. 봐봐. 얘가 지금 딱 이 꼴이잖아요. 2분의 1 곱하기 3의 x승인데. 지수함수에 뭐가 곱해진 이런 꼴이죠. 그치? 근데 얘를요, 내가 밑이 3인 지수꼴로, 거듭제곱꼴로 바꿀게요. 그럼 얘는 3의 로그 3의 2분의 1승 요거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얘가 3의 x승이니까, 요게 3의 x 플러스, 얘가 로그, 얘가 2분의 1승이니까 2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요. 이렇게. 그치? 그럼 마이너스로 바뀌어서요. 이렇게 바꿔도 될까? 그냥 바로 이렇게 해도 되지? 이런 꼴들의 대소관계 비교입니다. 거듭제곱꼴들의 대소관계 비교를 한번 해보자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로요, 밑이 통일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가 지수가 통일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밑이 통일되는 경우는 어려울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얘는 밑이 통일이 됐을 때는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밑이 통일된 경우는 이거거든요. 2의 3승, 2의 10승, 2의 마이너스 2승의 대소관계를 비교해 달랍니다. 이렇게요. 밑이 2로 다 통일되어 있죠. 그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게, 얘는 y는 2의 x승이라는 이런 지수 함수의 함수값들 있잖아요. 얘는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얘는 x가 3일 때. 쟤는 x가 10일 때. 뭐 이렇게 됐겠죠. 그치? 그럼 얘네들의 대소관계가 뭐야? 그냥 이 전체의 대소관계랑 똑같죠. 왜? 증가함수거든요. 증가함수니까. 그치? 그래서 얘는 증가함수니까 얘가 보자마자, 그럼 2의 마이너스 2승, 2의 3승, 2의 10승이 이렇게 됐겠네. 뭐라고 바로 파악되죠. 그치?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밑이 통일되는 경우는요. 그 다음 더 해볼까요? 자, 2의 3승 말고 이번에는 3분의 1의 마이너스 3승, 3분의 1의 5승, 그 다음에 3분의 1의 뭐 7승, 이런 거 봅시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요, 밑이 통일됐잖아요. 그치? 근데 얘 감소함수입니다. y는 3분의 1의 x승이라는 이런 감소함수 위에 함수값들이니까 마이너스 3이면 대충 여기, 5면 여기, 7이면 여기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그럼 얘는 거꾸로 얘네들의 대소관계와 이 전체의 대소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반대죠. 반대. 그치? 그럼 즉 얘가 제일 작은 놈이 제일 크니까 3분의 1의 마이너스 3승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의 5승이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의 7승이죠. 왜? 함수함수거든. 밑이 통일되는 경우는 이거 이용해갖고 대소관계 비교하는 게 어려울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치?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인 거 파악하시면 돼요. 그치? 이거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얘입니다. 여기서의 메인 주제는 얘예요, 사실. 이거 수능에서 정확하게 찔러갖고 물어본 적 있고요. 근데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해하는 게 어려운데 한번 이해 좀 시켜볼게요. 봐봐, 10페이지 보시면 일단 이거 하나만 갈게요. 수식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대소관계를 적절한 지수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판단할 수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돼 있고요. 맨 아래요. 이처럼 밑이 서로 같을 때, 그러니까 밑이 통일 가능한 경우에는요, 적절한 지수함수의 x값의 증가에 따른 y값의 증가와 감소, 즉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구분하시면 됩니다. 구분해서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니죠. 그치?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지수가 같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지수가 같을 때요. 먼저 y는 a의 x승,
그 다음에 y는 b의 x승, 얘네를 비교 좀 할 거고요. 이때 지수가 같은 경우 볼 텐데 일단 a가 b보다 큰 것까지만 가정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네가 나타낼 수 있는 함수의 케이스는 어떻게 되냐면 둘 다 증가함수일 때를 볼게요. 둘 다 증가함수일 때 얘가 y는 a의 x승, 그 다음 얘가 y는 아이고 씨, 다시요. 미안해요. 얘가 y는 a의 x승, 그 다음에 얘가 y는 b의 x승. 요거 하나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y는 a의 x승은 증가함수인데 왜 이렇게 안 그려지죠? 미안. y는 a의 x승은 증가함수인데 y는 b의 x승은 감소함수인 거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가능하죠? 이렇게. 그쵸?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둘 다 감소함수인 거 볼게요. 둘 다 감소함수인 거. 둘 다 감소함수여도 a가 더 크니까 교점 기준 오른쪽에서 더 위에 있는 놈이 뭐겠습니까? y는 a의 x승이었겠죠. 이렇게 됐겠지, 그치? 그림 조금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되지, 그치? 자, 이런 경우에 내가 지수를 맞춰볼게요. 지수를 맞추겠다는 이야기는 이거죠. 이 x값을 맞추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럼 지수가 양수로 맞추는 경우 한번 볼게요. 양수 n, 요거 얘도 n, 얘도 n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맞아요. 그럼 봐봐, 양수일 땐 얘가 어떻게 됐냐면요, 보니까 a의 n승이 a의 b n승보다 a의 n승이 b의 n승보다 크죠? 얘도요, x가 n일 때 a의 n승이 b의 n승보다 크죠? 자, 얘도요, n이 양수일 때 a의 n승이 b의 n승보다 크네요, 이렇게. 야,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 첫 번째, n이 양수고요, a와 b의 대소관계가 이러면 a의 n승과 b의 n승의 대소관계는 a와 b의 대소관계를 그대로 따라가죠, 이렇게.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이번에는 n이 음수일 때 여기일 때 이렇게 볼게요. 오케이? 자, 그럼 음수이면 얘는 어떻게 됐냐면 b의 n승과 a의 n승의 대소관계가 역전되죠. 이렇게 되네요, 그치? 얘도요, b의 n승과 a의 n승의 대소관계가 역전되죠. 얘도요, b의 n승과 a의 n승의 대소관계가 역전이 됩니다, 그치? 그럼 두 번째로 내가 이런 얘기할 수 있네요. n이 음수일 때 a와 b의 대소관계가 이러면요, 얘 a의 n승과 b의 n승의 대소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역전이 돼요. 오케이? 쌤, 그럼 이딴 거 대체 왜 해요? 라고 물어보시면, 자, 봐봐, 내가 너한테 이제 이런 걸 물어볼게요. 얘 대소관계를 좀 비교해달래요. 얘 대소관계를 좀 비교해달래요. 비교하기가 쉽지가 않죠, 얘가. 그렇지? 얘가 지금 2분의 1이고 4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면은 요거고, 얘 2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는 하면 이제 밑이 맞추니까 관계가 좀 편해지잖아요, 그치? 그런데 만약에 내가 너한테 또 하나만 더 볼게요. 이 시간, 봐봐, 그냥 이 상태로 봅시다. 이 상태로 내가 얘 대소관계가 궁금해. 얘 대소관계가 궁금한데 내가 여기다가요, 지금 꼴보기 싫은 게 뭐가 꼴보기 싫냐면 얘가 꼴보기 싫잖아요. 이거 4분의 3 유리수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좀 정수로 바꾸고 싶어서요, 이 전체에다가 12제곱, 4와 3의 최소공배수인 12제곱을 해버릴게요. 오케이? 그럼 잘 봐. 내가 지금 이렇게 되면 지수를 맞춘 상태인 거죠. 그 다음 얘 n은 뭐야? 양수인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의 대소관계와 이 밑의 대소관계가 어떻겠어요? 그대로겠지. 맞아요? 봐봐, n이 양수면요, 밑의 대소관계와 이 전체, 이런 a의 n승, b의 n승, 지수를 맞춘 이 대소관계가 어때? 똑같다고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해서 12승, 이렇게 해서 12승이면요, 이 전체의 대소관계와 이 밑의 대소관계는 그대로라고요. 그대로. 그치? 그럼 얘는 왼쪽 건 어떻게 될 거냐면 0.5에 9승이잖아, 그치? 얘는요, 0.25에 8승이잖아, 그치? 맞습니까? 그럼 이제 조금 계산하기가 편해졌잖아요. 얘가 2의 마이너스 9승이고 얘는 4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제곱이어서 2의 마이너스 16승이잖아요. 그치? 맞아.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큰 거지, 지금. 이렇게 판단이 빠르게 된다고요.
그래서 잘 봐. 너가 뭔가 비교하기 힘든 게 있어. 잘 봐. 뭔가를 딱 보는데 A와 B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거 대소관계 비교하려 하는데 대소관계가 비교하는 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n이 양수일 때 양수인 걸 이렇게 취해버려요. 그럼 얘의 대소관계를 그냥 구하는 게 내가 답인 거지 그냥. 그치? 근데 만약에 음수인 n을 취해버리면 그때 얘의 대소관계를 구하고 그거 거꾸로 구해주면 되겠죠. 그치? 이거 조금 어려운데 그게 예시가 하나 있긴 한데 다음 페이지에 12페이지에 보시면 예제 2번 별표 3개거든요. 수능 4점짜리였고 일단 앞에 정리 좀 하고 2번 먼저 풀어볼게요. 앞에 다시 11페이지로 좀 올게요. 11페이지로 오시면 지수가 서로 같을 때 맨 위요. 지수가 서로 같을 때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대소관계의 판단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자고 되어 있는데 맨 위에 방가로 1번에 n이 양수일 때 보세요. n이 양수일 때 그 아래 보시면 그 세 가지 경우에 따라서 모든 경우에 A의 n승이 B의 n승보다 크니까 우리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아래 밑줄 A가 B보다 크고 둘 다 양수야. 근데 n이 양수인 거야. 그럼 A의 n승과 B의 n승의 대소관계는 A와 B의 대소관계 그대로 따라가고 11번 볼게요. 11번 너무 쉽죠. 밑을 다 맞출 수 있으니까 얘가 2의 2분의 3승이고 얘는 2분의 1이어서 2의 3분의 1승이고요. 얘는 2의 3분의 2승이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밑이 지금 2니까 증가함수니까 이 오른쪽, 그러니까 위에 올라오는 이 지수의 값의 대소관계가 ABC의 대소관계랑 똑같죠. 그치? 그럼 A가 가장 클 거고, 그 다음이 B고요. 그 다음이 C, 그 다음 C죠. 그 다음이 C고요. 그 다음이 B네요. 이렇게. 그치? 자, A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C, 그 다음 B네요. 답은 3번이죠. 3번. 네. 2번이 문제죠. 2번에서 이상한 짓 하고 계시면 안 되고요. 잘 봐요. 이게 딱, 포인트 딱 확인하셔야 돼요. 봐봐. A, B가 양수고요. 그 다음 M과 N은 자연수래요. 그치? 근데 지금 너한테 주어진 게 뭐냐면 일단 여기에 좀 집중해 볼게요. 얘 봐봐 얘 어때요 지금? 지수가 맞춰진 상태죠. 지수가 똑같은 걸로 맞춰진 상태잖아. 근데 이 N이 뭐야 지금? 자연수지? 그 N은 자연수니까 양수겠죠. 그 얘는 양수로 지수를 맞춰놨으니까 이 전체의 대소관계가 그냥 뭐야? A와 B의 대소관계랑 똑같지. 그럼 A가 B보다 어땠다는 이야기야? 작았다는 이야기잖아. 이렇게. 그치? 맞아요. 그 다음 봐봐. 야, 얘는 보니까, 여기 잘못 썼다, 여기. B의 n승이죠. 봐봐. 얘는 보니까 n과 m이고, 얘는 m과 n인데, 얘는 m이 m이 들어간 게 더 작고요. 얘는 m이 들어간 게 더 크죠, 지금 보니까. 그럼 둘 다 증가함수였거나 둘 다 감소함수이면 이런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증가함수고, 둘 중에 하나는 감소함수였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더 큰 놈이 B니까 얘가 증가함수였을 거고, 얘가 감소함수였다는 이야기 아니야. 그럼 해석이 이렇게 됐네. 실제 한번 그려볼게. 얘가, y는 b의 x승이 이렇게 증가함수고 y는 a의 x승인 얘가 감소함수였다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m과 n을 보면 얘가 지금 증가함수니까 n, m이면 여기가 n이었을 거고 여기가 m이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맞습니까? 그럼 실제로 얘네들의 관계를 볼게요. 자, 얘가 뭐야? a의 m승이지. y값만 볼게. 얘가 뭐야? a의 n승이고 얘가 뭐야? B의 n승이고 얘가 B의 m승이었던 거지. 이런 상태니까 지금 대소관계가 A의 m승이 가장 작고 그 다음에 A의 n승이고 그 다음에 B의 n승이고 그 다음에 B의 m승인 게 확인되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수를 맞춰놨으니까 거기다 얘가 양수니까 이 전체의 대소관계가 A와 B의 대소관계랑 똑같겠지를 포인트를 못 잡아내시고 그 다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똑같이 n과 m이고 똑같이 n과 m 된 대소관계가 반대잖아 서로.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증가고 둘 중에 하나는 감소였다는 거구나. 이거를 못 잡아내시면 못 푸는 문제죠. 그치? 그래서 실제로 그냥 수능장에서 틱하고 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속된 말로 삽질하다가 시간만 낭비하고 틀립니다. 이런 문제. 아시겠죠? 오케이? 네. 그래서 명확하게 정리하셔야 되고 보통 이제 수능이나 또는 내신 모의고사나 이런 거에서 요거 요즘 많이 물어봤기 때문에 지금은 뭐 어차피 여기가 내신 대비는 아니지만 메인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이런 문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본꼴에서부터 시작해서 테마들 정리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네. 자, 다음 페이지요. 이제 다 왔습니다. 네, 이제 진짜 다 왔어요. 정답이 뭐예요? 뭐야 이거요? 그래서 B는 그럼 1보다 크고요. 그 다음 A는 1보다 작으니까 1번 아니면 2번이네요. 그치? 근데 그 중에서 M이 N보다 크니까 답이 1번이겠네요. 그렇죠?
자,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 좀 할 건데요. 얘도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너한테 보통 물어보는 케이스들이 어떻게 물어보냐면, 지수함수이긴 한데 요게 A의 X승이에요. 요 자리에 그냥 X만 오는 게 아니고요, X로 이루어진 다항식이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오는 형태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의 X승이 계속 반복해요. 이런 식으로 반복돼서 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최대 최소를 물어본다고요. 그럼 일단 너가 봐야 되는 게, 일단 얘가요, 밑에가 만약에 밑이 증가함수면요, 이 위에 있는 이 값이 최대일 때가 이 전체가 뭐겠습니까? 최대겠죠. 그치? 그쵸? 그 다음 만약에 밑이 증가인데 그 위에 올라온 이 값이 최소이면요, 얘는 그냥 뭐야? 이게 최소인 거죠. 이 전체가. 맞습니까? 그 다음에 밑이 감소함수인 겁니다. 감소함수인데 맨 위에가 최소여야 이 전체는 거꾸로 최대겠죠. 그치? 그 다음 얘는요, 밑이 감소입니다. 그럼 거꾸로 위가 최대여야 이 전체가 최소겠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치?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 이런 거 물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요, y는 2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승, 이런 거 물어본다고요. 얘 최대와 최소 값 좀 구해줘 이런다고요. 단 x의 범위 제한 줍니다. x의 범위 제한을 1 이상 5 이하로 합시다. 이렇게 줘요. 오케이? 그럼 봐봐. 그럼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얘 최대와 최소니까, 얘가 증가함수니까 얘가 최대일 때 이 전체가 뭐겠어요? 최대겠죠. 그 다음에 얘가 최소일 때 이 전체가 뭐겠어요? 최소겠죠. 맞습니까? 그럼 나는 일단 구해야 되는 게, 그럼 요 놈의 최대와 최소 값을 구해야겠다 이거지. 그치? 그럼 이 값은 내가 뭔지 모르겠는데 k라고 했을 때 어쨌든 이 값은 뭡니까? x에 대한 이차함수의 함수값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고요, 대칭축이 x는 2고, 그 다음 x가 1부터 왼쪽으로 한 칸, 5면 오른쪽으로 3칸이니까 뭐 이렇게 왔을 거 아니야. 이렇게 왔을 거 아니야. 그치? 맞아요. 그럼 최소는 얼마냐면 x가 2일 때 2,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5일 때니까 5, 25에 10 이렇게 나오네요. 그치? 맞습니까? 그러면 최소는 1이고 최대는 10이니까 얘가 2의 1승이 최소인 거고요. 그 다음에 2의 10승이 최대였던 거죠. 얘는. 이렇게 구해내는 게 일단 기본꼴 첫 번째. 오케이? 네. 그래서 거기 아래 보시면 어딨냐면 13페이지에 방가로 1번 있죠. y는 a의 fx승의 최대와 최소요. 그 옆에다 적어놔요. 증가함수일 때 맨 위에 올라가는 게 최대면 그 전체는 최대고요. 자, 볼게요. 얘가 지금 감소함수니까 이 전체가 최대일 때 거꾸로 얘는 최소였겠죠. 그치? 맞아요? 그럼 내가 이 값의 최대값을 찾아야겠다 일단 이거잖아. 그치? 얘는 이렇게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의 함수값이고요. 대칭축이 얼마냐면 x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마이너스 1 맞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근데 이때 얘 최소값이니까 이 전체 얘 최대값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1,1 얼마니 이거? 2 이렇게 되네요. 그치? 그래서 a의 제곱이 얼마인 거야? 최소값인 16분의 1이었다 이 얘기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a는 뿔마 4분의 1이니까 a는 얼마겠어요? 4분의 1이겠죠. 저 범위 안에 있는 a 값은. 그치? 이렇게 풀어내는 거죠 그냥. 됐죠? 네.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와서요. 14페이지요. 14페이지에 방가로 2번의 별표요. A의 X승의 치환이요. 밑줄 하나 칠게요. A의 X승이 여러 번 반복돼서 나타날 때는요, 얘를 치환해서요, 치환한 문자에 대한 함수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데,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치환한 문자의 값의 범위의 주의 별표요. 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얘는 문자로 보시는 게 훨씬 편한데. 단일항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항이 뭐 한 2개, 3개 나와요. 이렇게. 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달래요. 그치? 근데 만약에 봐봐. 이렇게 단일항이면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는 게 너무 쉽죠? 왜? 하나의 변화만 보면 되거든. 근데 얘가 이렇게 항이 여러 개가 돼버리면 얘는 뭐 변화하지 않으니까 볼 필요 없지만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게 둘의 결과를 같이 봐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가 단순히 생각하는 게 어렵다고요.
그치? 그래서 얘를 그냥 단순히 생각하기 어려운데 이때 뭘 이용하냐면 내가 이 상태로 얘 최대 최소 구하는 건 나한테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있잖아 3의 x승이 계속 반복되니까 얘를요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4로 이렇게 바꾸어 버리면 얘가 t에 대한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잖아. 그 2차 함수 최대 최소 구하는 건 너한테 쉽거든? 맞지? 그걸로 접근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봐봐 얘가 지금 t라고 치환해놨으니까 넌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t의 범위를 좀 살펴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3의 x승을 t라고 놨잖아요 너 지금 그치? 근데 x가 어때? 0 이상 2 이하니까 3의 t승은 3의 x승은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되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t의 범위는 어떻게 된 거냐면 1 이상 9 이하니까 이렇게 범위 써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어떻게 바뀐 거냐면 그러면 야 t가 1 이상 9 이하일 때 이 2차 함수의 최대와 최소가 얼마개로 문제가 바뀐 거지 그치? 맞아요? 그럼 봐봐 얘는 이제 쉽잖아요.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볼록 하고요 t가 얼마야? 대칭축이 3이네요 그 왼쪽으로 2칸 오른쪽으로 6칸이니까 이거 이렇게 왔고 뭐 이렇게 왔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최소는 얼마일 때? t가 3일 때 그래서 t가 3일 때 최소니까 3, 마이너스 5고요 그 다음에 최대는 9일 때니까 9, 85에 54니까 31 네,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래서 얘 최소값은 이놈의 최소값은 얼마였던 거냐면 얼마일 때? t가 3일 때 마이너스 5였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31이었던 거죠. t가 9일 때 31이었던 겁니다 그치?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어디 갔어요? 아 됐네요. 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일단. 다음 페이지 와서요. 이것도 문제 풀어봅시다. 16페이지에 예제 6번 별표요. 해보세요. 자 얘도 x가 이럴 때 얘 최소와 최대가 얼마인지 네가 어떻게 알아봐요? 모르잖아요 그치? 맞죠? 이 상태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얘가 계속 반복되는 거 치환 이용해가지고 너한테 익숙한 함수 형태로 바꿀 거라고요. 치환을 이용해서 너한테 익숙한 함수의 형태로 바꾸고 생각할 거라고요. 그럼 얘가 지금 2의 x승이 t라고 치환을 해버리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이고 그럼 너는 t와 y에 대한 함수를 보겠다는 이야기죠. 그치? 그럼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t의 범위를 구하셔야죠. 너 지금 t는 2의 x승으로 놓은 거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랑 2일 때 그때가 t의 최소와 최대값이지 그치? 그러면 t의 최소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고 t의 최대값은 x가 2일 때니까 2분의 1 이상 4 이하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요? 그치? 그럼 이제 문제가 바뀐 거잖아. 얘 최대와 최소 구해달라고 했을 때 아 나는 t가 2분의 1과 4 이하 2분의 1 이상 4 이하였을 때 얘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 문제구나 로 바뀐 거지. 그럼 이제 구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럼 t에 대한 2차 함수니까 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고 자 얘가 t가 여기 대칭축 2잖아. 그 2분의 1이면 왼쪽으로는 2분의 3칸 4면 오른쪽으로 2분의 4칸이니까 얘가 이렇게 왔겠네 그치? 맞아요? 그럼 얘가 이때 여기가 더 올라왔으니까 얘가 최대고 얘가 최소잖아 지금 그치? 자 그럼 봐봐 t가 2일 때 그 다음에 ft라고 할까? 네. 자 봐봐 t가 2일 때 최소값 얼마냐면 1을 가지네 이렇게 그치? 그죠? 1 아니고 미안해요 마이너스 3이죠 t가 2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3이죠 그치? 그 다음에 t가 4일 때 최대값 얼마냐면 1이네요 이렇게 되죠 그치? 그래서 이걸 다 더하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t가 a일 때가 아니잖아 뭐라고 되어 있어요? x가 a일 때지 그치? 그럼 잘 봐 여기 x 하나 더 추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t는 아까 뭐였어요? 2x승이었죠 그치? 맞아요? 그러면 언제 t가 2야 x가 1일 때죠 그치? 언제 t가 4야 x가 얼마일 때? 2일 때죠 그치? 아 그래서 x가 1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가지는 거야? 마이너스 3을 가지고 x가 2일 때 최대값 얼마를 가지는 거야? 1을 가지는 거지 그치? 이런 거 낚이면 안 돼 오케이? 그래서 이거 다 뭐 해달래? 다 더해달래 그럼 다 더해주면 얼마입니까? 1이죠 1 자 너무 쉽죠? 증가함수니까 얘가 최대여야 최대일 테니 fx의 최대값은 2의 3승이고요 그치? 얘는 감소함수니까 얘가 최소여야 얘가 최대일 테니까 2분의 1에 마이너스 2승이네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얘가 지금 2의 3승이고 얘는 2의 2승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둘을 뭐 해달랍니까? 곱해달래요 그럼 얼마예요? 2의 5승에서 32죠
예제 4번도 마찬가지인데 얘가 지금 지수꼴로 내가 바꾸면요. 지수함수꼴로 바꾸면 얘가 이렇게 되죠. 3분의 4의 x승.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네요. 그치? 그러면 최소는 x가 제일 작을 때, 그래서 3분의 4의 마이너스 1승이 최소고요. 최대는 얘가 제일 클 때 3분의 4의 제곱 이거죠. 그치? 두 개를 뭐 해달랍니까? 곱해달래요. 그럼 3분의 4네요. 그냥 됐습니까? 오케이. 네. 됐습니다. 그래서 지수함수의 전반적인 내용은 다 이야기했고요. 기본 내용들입니다. 기본 내용들. 그래서 이건 마무리됐고. 자, 연습 2번 보겠습니다. 얘를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하고요. 그 다음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얘는 y의 부호가 바뀌어서 얘가 이렇게 됐겠죠. 이놈이 뭘 지난다고 했냐면 4,k를 지난대요. 그럼 k는 마이너스 6의 0승이잖아요. 그치? 얘는 마이너스 1이네요. 이렇게. 맞습니까? k는 얼마였던 거냐면 마이너스 1이죠. 그냥. 6번이 별표인데요. 너 이제 그래프를 다루다 보면요. y는 x가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어요. 얘는요. x 좌표와 y 좌표를 서로 약간 교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축 이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말이 좀 어렵죠? 한번 볼게요. 어떤 의미에서 얘를 축 이동이라고 얘기하냐 또는 교환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첫 번째가 A가 들어가네요. 그래서 여기 A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여기가 지금 뭐야? 2의 A승이었겠죠. 그치? 맞아요? 그럼 봐봐. 나 2의 A승을요. 어디다가 보내버리고 싶냐면 X좌표에 X축에 보내고 버리고 싶어요. 오케이? 그럼 뭘 이용하냐면 여기 위에 있는 모든 X좌표와 Y좌표는 다 어때요? 똑같죠?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X좌표, Y좌표가 똑같은 점들이잖아요. 그러면 얘랑 이렇게 만나는 이 점 있죠? 그 얘가 뭐겠어요? 2의 A승, 2의 A승이었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여기랑 만나는 이 점과 이 점이면 얘도 좌표가 뭐겠어? 2의 A승이었겠죠, 이렇게. 여기 있던 좌표를 여기다 보내버렸죠, 이런 식으로. 맞아요? 이렇게 이동시키는 역할을 해준다고요? 이만큼에 지금 뭐라 그랬냐면 2의 A승이 거기 보니까 B잖아요, 지금. 그림에서. 여기까지 왔죠? 그치? 다시 또 B를 넣어요. B 이렇게 넣었고요. 근데 얘가 2의 B승이고, 다시 그럼 얘를 여기다 이동시켜요. 얘가 2의 B승이잖아요. 그치? 근데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C래요. 그 다음에 얘를 집어넣어요. 그럼 2의 C승이고요. 얘를 여기 어딘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2의 C승이잖아요. 그치? 근데 얘가 지금 뭐래요? D래요. 이렇게. 이런 상태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근데 해달라는 게 너한테 뭐냐면 2의 마이너스 A승, 마이너스 B승, 마이너스 C승이 얼마게 이거잖아. 그치? 얘는 2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승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다 곱해요. 얼마야? BCD잖아. 그치? BCD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BCD분의 1이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오케이? 나중에 요거 있잖아요. Y는 X 요게 하는 역할이요. 합성함수에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얘가. X좌표에 있던 거를 Y좌표로 옮겨버리고 축 변환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축 이동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프상에서. 오케이? 네. 연습 8번 되게 간단해요. 볼게요. 봐봐. PQ의 길이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길이 구해달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치? 그럼 나는 뭐를 구해야 되냐면 얘 X좌표와 얘 X좌표를 구해야겠어요. 그죠? 그럼 뭐야? Y는 4라는 놈과 Y는 2X승의 교점의 좌표를 구해야겠죠. 이렇게. 그치? 맞죠? 2의 X승 마이너스 4는 0. 교점의 X좌표는 차의 함수의 실근이니까 이거 만족한 X값은 2잖아요. 그치? 그리고 2,4네요. 그 다음 여기도요. 자, 여기는 4분의 1의 X승 마이너스 4가 0이어야 돼서 이거 실근 X가 마이너스 1인 거 이 정도 알잖아요. 그치? 얘가 마이너스 1,4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3이죠. 이렇게. 그치? 물론 나중에 이제 지수함수는 초월함수 이런 개념 얘기해가지고 교점의 좌표를 이렇게 구하는 게 절대로 일반적이지 않아요.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 근데 나중에 이 정도는 가능하니까 이렇게 푼 건데 나중 가서 얘기할게요. 오케이? 네. 그래서 교점 좌표도 이런 식으로 구해낼 수는 있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연습 10번 먼저 볼게요. 얘는 지금 밑을 다 맞출 수 있는 게 보여서요. 이거 5의 4승이니까 5의 3분의 4승이고요. 얘는 5의 제곱 곱하기 5의 2분의 1승이어서 5의 2분의 5승인데 그럼 얘는 5의 마이너스 2분의 5승에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얘는 5의 5승이죠. 이렇게.
그쵸? 네, 그 다음에 얘는요 5의 3승이니까 5의 4분의 3승 요거잖아요, 그지? 맞습니까? 그럼 가장 큰 게 증가함수니까 B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A고요, 그 다음에 C죠, 그지? 네, 이거 어려운 거 아니고 14번으로 갈게요. 14번 보시면 얘가 지금 감소함수니까요, 여기가 지금 뭘 물어봤죠? 최대값 물어봤네요. 감소함수니까 그럼 얘가 최소일 때가 최대인 거죠. 그치?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요 놈의 최소값 찾아야겠다 이거잖아, 그치? 근데 얘가 아르호볼록한 이런 2차 함수, x에 대한 2차 함수의 함수값이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고 x의 범위 제한 없으니까 이때가 최소인 거 맞지?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 얘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1,1이잖아, 그지? 그래서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얼마를 최대값 얼마를 가지는 거냐면 이걸 가지는 거고 얘는 얼마였던 거야? 3이죠 지금.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3을 가지고 있네요. 그럼 두 개 더 해달래요? 얼마? 2죠, 그지? 맞죠? 네. 그럼 15번 가겠습니다. 15번 보시면 이번 x의 범위 제한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너한테 물어보기를 얘 최대 최소 좀 물어보고 있어요, 그치? 요거 내가 지금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2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승이잖아요, 이거. 맞아요? 그럼 봐봐, 얘 증가함수니까요. 어쨌든 내가 얘 최소값, 최대값을 찾아야겠다 이거지, 그치? 얘는 지금 아르호볼록한 이런 2차 함수고 x가 2일 때 꼭지점을 가지고요. 0이면 왼쪽으로 2칸, 3이면 오른쪽으로 1칸 해서 얘가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은 최소일 때가 0일 때니까 0일 때는 5, 미안해요. 최대일 때가 0일 때니까 0일 때 최대값 5를 가지고 있고요. 일단 최소는 x가 2일 때 대입하시면 1이네요,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그러면은 얘가 지금 증가함수니까 증가에 얘가 최대면 얘가 최대고요. 증가함수의 그 위에 올라오는 그 값이 최소면 얘는 최소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지금 2의 최대가 이제 5니까 2의 5승이고요. 얘는 최소인데 1이니까 2의 1승 요거죠, 그치? 그럼 두 개 곱하면 얼마? 2의 6승이어서 K는 얼마였다? 6이었구나 이 얘기죠, 지금.